찍어주는 거야 그거? 야, 이거 좋네 시스템. 설명하세요. 찍으니까 설명하세요. 찍는 사람이 설명해야지. 자, 지금 카탈로그 보시면 다인, 전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인사라고 불리고 크게는 이제 중가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 요 모양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척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일본의 비그사, 그 다음에 스위스의 레고픽스사, 그 다음에 마팔, 그 다음에 일본의 니켄사, 이런 데가 고가 브랜드고 얘네는 중가 브랜드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다인사, 그 다음에 세강척, 세강, 그런 어떤 중가 정도 됩니다. 넘겨서 이렇게 보시면 다인 전공에 뭐가 나오면 역사가 나와요. 역사. 1975년도 한주 상사에서 시작을 해서 쭉 해서 지금까지 왔대요. 주 내용에 볼만한 게 1994년도 08월에 스미도모와 기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라고 돼 있고, 스미도모라고 하는 회사는 일본계 회사고 주로 공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스미도모 카탈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커터, 그 다음에 뭐 공구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당연히 뭐 촉 같은 것도 만들고, 그 회사랑 기술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지금 제품 개발로 국산화를 많이 이루어진 회사가 다인사예요. 다인사에 대한 부분을 넘겨서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한국말로 얘기하면 목차, 이 책에 있는 부분의 기술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NC 툴링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개통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3번에 있는 밀링 척을 보시면 밀링의 척에다가 뭘 해서 뭘 꽂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있는 게 일단 3번이 있어요. 3번 밀링 척, 4번 콜렛 척, 그 다음에 드릴 척 6번, 그 다음에 7번에 해당하는 탭 척, 그 다음에 9번에 해당하는 페이스 밀, 그 다음에 풀스터드 볼트, 이렇게 일단은 볼트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척 중에 하나인 3번에 해당하는 밀링 척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56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카탈로그의 56페이지를 넘겨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6파워 밀링 척 이렇게 돼 있고, 밀링 척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강력한 파지력과 완벽한 이물질 차단으로 내구성이 향상된 중절상용 밀링 척이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밀링 척이에요. 밀링 척은 지금 여기 안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구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원통형의 지금 녹색으로 된 게 강구예요. 원통형의 긴 막대의 구슬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면 롤로코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을 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런 게 안쪽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였을 때 잠기고 역회전을 였을 때 풀리는데 궤도 이탈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절삭 가공을 하게 되면 이런 칩들이 주로 생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임을 했을 때 약 2바퀴에서 3바퀴 정도 조이면 장착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중절상용 척 말고 강력절상용 척은 없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페이지에 전체 목차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강력절삭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위압척이라고 하는 척이 있어요. 또는 강력절삭에는 8번에 해당하는 사이드락 아바도 강력절삭용 척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일단 유압척을 볼 거예요. 유압척의 26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유압척입니다. 유압척은 다인사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볼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 볼트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잠기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풀려요. 유압척의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보신 것처럼 내가 사용하는 공구의 종류 한 종류밖에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시면 BT40에 DH16 이렇게 적혀 있으면 16파이 공구 한 종류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10파이 공구를 꽂으려 그래요. 그러면 10파이용 유압척을 다시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보셨던 밀링척이라고 하는 거의 내용을 보시면 내가 원하는 공구를 꽂기 위해서 랜드밀이라고 하는 거를 다이렉트로 꽂을 수도 있고, 또는 부속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콜렛이라고 하는 부속품이 있습니다. 이런 부속품을 사용을 해갖고 최대의 직경보다 작은 공구들을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폭넓게 사용하는 척은 지금 보시는 밀링척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한 거예요. 유압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체결해서 사용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선적으로 저희 학교에 있는 밀링척이라고 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했을 때 두 가지 타입을 나와요. 하나는 DBT 타입과 BT 타입이 나오고, 이런 BT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보시는 마스 403 규격에 의해서 생산을 합니다. 이 다인사 같은 경우 아까 수미도모 이런 걸 기술 협업을 했기 때문에 뒤쪽으로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BT40이라고 하는 거는 또는 30이라고 하는 거는 볼트 그립 테이퍼를 얘기하고, 마스 403에 이런 규격이 명시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큰 틀에서는 스틱 테이퍼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런 거를 홀더라고 부르죠. 홀더의 BT30은 여기 보시면 D 값을 확인하시면 D 값이 D1 값이 30이면 31이지만 40이면 44죠. 이 얘기는 구경이 큰 걸 의미해요. 구경이 크다는 얘기는 강력 절삭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가지고 있는 거는 BT40, BT3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설명은 BT40 기준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BT MPM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실제 장비에 장착을 하면 약간의 이 정도의 틈이 존재해요. DBT 타입 같은 경우에는 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착성이나 정밀도가 DBT 타입보다는 DB 타입이 조금 더 나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지금 BT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BT 타입의 MPM이라고 하는 거는 다인 전공사의 모델명을 얘기를 하고, 20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척의 안찌름의 직경값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85라고 하는 거는 L 길이값을 의미합니다. 근데 당연히 조여져 있을 때의 길이값을 의미해요. 학교는 지금 갖고 있는 게 BT40에 MPM 20에 85짜리를 아마 갖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2에 90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을 가지고 있고, 이 20짜리 같은 경우에는 콜렛이 20용 콜렛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 32 같은 경우에는 32용 콜렛을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의 밀링척이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그거에 대한 부속품이 나와요. 조이거 풀고를 쓸 때 사용하는 스패너,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공구를 체결할 때 사용하는 콜렛, 이런 부분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아까 보셨던 뭘 볼 거냐면 콜렛 볼 거예요. 콜렛척의 페이지 수는 76페이지에 있습니다. 76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넘겨서 보면 이게 이제 콜렛척입니다. 콜렛척은 크게 4종류 정도로 나오는데, 두 종류는 일반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종류는 고성육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뭘 쓰냐면 요런 스패너를 써요. 요런 스패너 또는 요런 스패너, 요런 두 종류의 스패너 쓰고, 초고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뒤쪽에 보시면 밀링척에 요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는 메가렌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동그라 있는 부분에 메가렌치를 삽입을 해서
돌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초고통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 정해져 있는 힘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스패너 타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더 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타입을 사용을 하시는 것을 선호합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이런 타입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 주 갖고 있는 거는 SDC 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콜렛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스프링 콜렛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ER 콜렛이라고 불러요. 정식 명칭은 ER 콜렛입니다. ER 콜렛은 크게 두 종류로 나와요. 하나는 방수용, 하나는 비방수용. 방수용 같은 경우에는 아래 그림 보시는 것처럼 장비가 오일 스로클론토라고 하는 저쪽 관통형의 절상률을 하는 방식을 지원을 하면 이런 방수용을 쓰는 거고, 그렇지 않은 외부 방식에 해당 노조 쿨란터 방식의 절상률을 사용하면 그건 일반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일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이렇게 보시면 BT40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학교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 SDC 20이라고 하는 타입 하나, 그 다음에 SDC 16이라고 하는 타입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제조사의 콜렛 같은 경우 이쪽에 나와 있는 숫자 20이라고 하는 거는 ER 콜렛의 크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ER SDC 20 이러 있으면 ER 2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인사 같은 경우에는 카탈로그를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SDC 20이라고 하는 거는 ER 32를 얘기하는 거고, 이 제조사 같은 경우 SDC 16이라고 하는 거는 ER 25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ER에 대한 정의는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ER 콜렛에 대한 규격이 나와요. 주로 저희 학교에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요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ER 콜렛에 32하고 25를 쓰는데, 32 같은 경우에는 이 콜렛 사이즈가 3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의 32는 뒷값을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외경값이 32파이가 나온다는 얘기고, 25라는 거는 약 25파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ER 콜렛은 단위가 1mm 단위로 출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8, 9, 90, 10, 11 이런 식으로 1mm 단위로 출시가 되고, 이런 ER 콜렛 말고 또 하나의 종류가 또가 뭐가 있냐면 SK 콜렛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0.5 단위로 출시돼요. 그래서 7, 7.5, 8, 8.5, 8.5, 9, 9, 9.5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업은 정밀 강화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SK 콜렛을 더 선호해요. 근데 저희 학교는 현재 ER 콜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콜렛척이고, 콜렛척에 대한 주 목적은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용 엔드밀 같은 거, 그 다음에 드릴 가공, 시작이라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래갖고 황상용 엔드밀, 정상용 엔드밀, 그 다음에 볼 엔드밀, 카타 같은 것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다시 앞페이지 목차로 다시 가도록 할게요. 뭘 볼 거냐면 드릴척을 보려고 해요. 드릴척은 10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02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게 지금 저희 학교에서 쓰고 있는 드릴척이에요. 드릴척은 이런 모양이 돼 있고, 또 한 종류가 뭐가 있냐면 이런 제이콥스 테이퍼를 가지고 있는 드릴척도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드릴척은 한번 망가져갖고 소리 불가면 전체적으로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이런 제이콥스 테이프로 되어 있는 거는 앞에 드릴척 소켓을 바꿔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부분을 저희는 제이콥스 테이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거는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키리스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키리스척하고 제이콥스 테이프가 결합이 이루어지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일정 부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이 소켓만 바꾸시면 되는 거고, 저희 학교에는 지금 갖고 있는 게 BT 타입의 밀링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8이라고 적혀 있는 거, 그 다음에 13이라고 적혀 있는 거. 8이 의미하는 거는
물림률을 얘기해요. 그래서 0부터 8까지 물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13이라고 하는 거는 1번부터 1파이부터 시작해서 13파이까지 물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0.7파이짜리 드릴을 물고 싶으면 1에서 13짜리는 사용 불가, 어디 0에서 8짜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본교에서는 BT40에 MPUM 13에 105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것은 그림 보시는 것처럼 하이스 드릴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탭척을 볼 거예요. 탭척은 다시 107페이지에 있죠. 탭척이라고 되어 있고, 주 목적이 앞나사를 강화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탭척은 뒤쪽에 뭐가 다시 제공을 하냐면 어댑터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해요. 다른 말로 탭 어태치먼트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어태치먼트는 크게 세 종류 타입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TCA1-M이에요. 이 M에 3짜리가 쓸 수도 있고 4짜리, 5짜리부터 해서 12파이까지 쓸 수, 12짜리, M12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내가 3짜리 쓰려고 하면 이 어댑터가 3용이 있어야 되고, 5짜리를 쓰려고 하면 M5용이 있어야 되고, 12짜리를 쓰려고 하면 M12용이 있어야 돼요. 저희 학교는 주 타겟이 시험용이다 보니까 M8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이 앞쪽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탭 쪽에 있는 부분에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을 밑으로 잡아서 당기면 어태치먼트만 이렇게 분리가 돼요. 다시 어태치먼트의 앞쪽을 누르면 공구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어댑터랑 그 다음에 척이랑 결합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종류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게 있다 그랬죠 아까. 그리고 페이스밀 아바라고 하는 거 보시면 125페이지 있대요. 이게 이제 아바입니다. 전체를 저희는 이제 척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커터만 뭐라고 얘기하면 척이라고 안 부르고 커터라고 불러요. 이 커터에 대한 부분의 앞쪽에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홀더를 장착하는 거를 저희는 뭐라고 그러니 아바라고 부릅니다. 이 아바랑 커터랑 장착하기 위해서 주로 확인해야 되는 항목이 직경 뒷값이에요. 그래서 커터의 내경의 크기와 그 다음에 아바의 외경의 크기에 해당한 부분이 서로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구의 크기가 커지면 다시 당연히 이 값도 커집니다.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 뒷값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앞쪽에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기존의 모든 척들은, 여기 보시면 모든 척들은 일반적으로 뭘 꽂아서 쓰냐면 이렇게 풀스터드 볼트를 꽂아서 써요. 그래서 322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나냐면 풀스터드 볼트라고 나옵니다. 풀스터드 볼트의 제일 중요한 거는 세타 각도, 그 다음에 C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예요? 요거 G 탭의 크기, 이 두 가지 항목은 확인하셔야 돼요. 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세타 각도. 장비에서 45도짜리 쓰면 당연히 풀스터드 볼트도 45도용을 쓰셔야 됩니다. 저희 학교는 BT40에 T1번을 써요. 주 각도가 45도용이라서. 이거는 전 시간에 배우셨던 고글링에서 스틱 테이퍼 쓰시면 캡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의 물어주는 각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각도가 틀리면 어떻게 제대로 못 물겠죠. 그거를 확인하셔야 되고, 고속용 가공용 척은 뒤쪽에 풀스터드 볼트를 장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아주 간단한 척의 설명이에요.